부여가 난 인물 박정철 연수님을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3680 지구 연당 박정철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약 40분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 대로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26년 각 지역을 이끌고 가실 훌륭하신 지역대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의지가 한국 로타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붙이고 싶으십니까? 손 들고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도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뜬구름 잡는다고 그래. 뜬구름 잡는다. 그럼 왜 이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맥락학습, 인지학습, 상황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80%가 뜬구름 잡는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19년 전 그때에 어느 누구는 저 사진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상상하고 꿈꾸고 이상을 잡자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공유적 가치, 감성적 가치, 지식적 가치가 우리는 창출하는 게 아니라 착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3680 지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2012년 11월 달에 전 세계 노타리안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1월 달에. 그랬더니 122만 021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는 532 지구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121만 4,462명, 지구는 525 지구입니다. 7년 동안 지구가 7개가 사라졌습니다. 7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년이 지난 2024년 11월 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노타리안들이 116만 5,786명, 지구는 515개 지구입니다. 12년 동안 17개 지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매년 회원 증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 지역 대표님, 총재님 누구 하나 목표를 높게 잡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 지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우리 지구를 그만두신 분이 4,100명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에 3,584명입니다. 그러면 이 4,100명,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는 지렁이가, 어느 누구는 새가, 어느 누구는 개미가, 어느 누구는 개가, 어느 누구는 뱀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럼 지렁이가 여러분 뒤꿈치 물었습니까? 거미가 여러분 목줄기를 물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맥락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무서운 거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4,100명에게 노타리에 대한 맥락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좋으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노타리의 방향성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뭐 세차장에, 세탁소에, 코인 노래방에 여러 가지에 쓰이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이 액면가 500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동전이 2000년 이전에는 뭐냐 그러면 이 동전 500원을 가지고 와서 일본 자판기에다 딱 넣고 취소를 하면 500엔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연간 일본에서 12만 개의 5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변칙을 잘 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 클럽, 패스보드 클럽, 위성 클럽, 법인 클럽, 국제 클럽 수 없는 클럽을 해보자고 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클럽은 어디에 갔고 패스보드 클럽 사례 발표한 지가 며칠 되도 않는데 패스보드 클럽은 하나도 없어지고 도대체 이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진정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의 이면은 무엇가 있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500원짜리 이면에 뭐가 있나요? 예, 학 맞습니다. 근데 이 학이 11시 방향으로 날아갈까요? 2시 방향으로 날아갈까요? 3시 방향으로 날아갈까요? 9시 방향으로 날아갈까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이면을 보자는 겁니다. 액면가만 쫓지 말고 그 뒤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노타리가 한때는요, 정말 제가 13살 때부터 노타리안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노타리안이 되는 게 꿈이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 부족협회의 의사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품이 있고 품격 있고 배우고 싶은 노타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500원짜리 가치가 옛날에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이 고액권이었습니다. 500원짜리가 고액권이었습니다. 우리의 노타리를 고액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고 위대한 노타리를 우리는 500원짜리로 쓰다가 일본 가서 자판기에 끼워서 변칙 쓰는 해원진강만 매료돼서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통찰해야 됩니다. 통찰, 그 다음에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통찰, 깨뜨려 봅시다. 여기 대표님들이 각 지역에 문제를 한번 깨뜨려 보고 그것을 맥락을 찾아서 우리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통찰, 여러분의 지역의 클럽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지역 대표님들이 통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맥락을 찾아서 창의적인 가치, 시대에 맞는 가치, 우리 변화에 대한 가치를 창조해내듯이 창의적인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맥락 한번 봅시다. 우리 해원진강의 사례 발표 수없이 했습니다. 녹취하듯이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나는 몇 명 했다, 나는 몇백 명을 늘렸다, 이렇게 하지만 불과 2, 3년만 가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많습니다. 맥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락의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는 깨뜨려 봐야 됩니다. 해원진강 매뉴얼 우리 학습센터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또 많은 발표를 하셨습니다.
동호회를 해라, 뭐 동창을 만들어라, 뭐 참여를 유도해라, 뭐 수없는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물질 만능 시대, 부의 추적 시대, 과실을 강조하는 시대, 탐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옛날에는 자존심이 강했지만 요즘은 자존감이 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할 때는 누구 봐서라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시대는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 노타리의 가치 창출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원을 넣으면 회원이 줄어듭니까? 입회한 지 회장 취임식이나 선서하고 1년 내내 얼굴 못 보는 회원, 그 다음에 신청서만 써놓고 회비 한 번도 안 내고 나오지도 않는 회원, 이런저런 회원들이 1년에서 2년 차가 30에서 35%가 헛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진정한 회원 증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차를 보면 20%입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차는 10%입니다. 그러면 80%는 나갔습니다. 그러면 5% 남습니다. 그것도 점점 나이 드셔서 대접 못 갖고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원이 늘릴수록 줄어든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기 모임, 우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맙시다. 나눠고 얘기합시다. 정기 모임 20% 30% 하고 우리 클럽은 몇 명이에요? 우리 클럽은 어떻다? 20% 30%. 그것도 5대 분과 회장 총무 재무 5대 분과 나오고 그 다음에 회장을 따라서 들어왔던 사람 몇 명 나와서 정기 모임 한다고 모여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는 과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정기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노타리에서도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구대회 하면 회원 증강 많이 한대, 돈 많이 낸대, 그 다음에 회원이 금방 그 다음 달에 가서 다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이거 진정 우리 진실한가요? 그 다음 봅시다. 지구 단위별로 20명 미만 클럽이 보편적으로 20에서 25%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총재님들 바꿀 때마다 나는 30명 미만 클럽 말이에요, 상승시키겠다, 뭐 탈해율 제로 하겠다, 순 말씀들은 다 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폭탄 돌리기 합니다. 니 때 한번 해봐라, 니 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 내성이 길러졌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각합니다. 이제 내성이 길러져서 어지간한 감각적인 문제는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 회피, 탓, 너 때문에 그렇다, 탓, 그 회장 때문에 그렇다, 그 지역 때문에 그렇다, 그 총재 때문에 그렇다, 그 원로 회장 때문에 그렇다, 탓만 하고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진정한 노타리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겁니까? 또 산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무에 대해서 내성이 길러져 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합니다. 내성이 길러져서 당연하고 그 원칙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노타리의 위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각. 거칠의 형식 이런 거에 치우쳐 있는 진정한 위대한 노타리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이게 우리가 진정한 노타리 활동을 하는 겁니까? 자, 노타리에 가면은 말이요,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노래도 잘 나오고요. 이 탓이 모두 다 탓. 누구 탓,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탓이라는 거예요. 이 탓이 내성이 길러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척으로 변해요. 그래서 회장 시작할 때는 뭐냐 그러면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합니다. 아, 내가 요번 변화 만들어 뭐겠다. 내 임기 때는 뭘 해야 되겠다. 아,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들 있어요. 근데요, 7월 1일부터 한 9월, 10월에 가면은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척, 해본 척, 고민한 척, 책임지는 척, 노력하는 척, 반성하는 척, 이해하는 척, 척으로 갑니다. 탓, 척, 이를 척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궁극적으로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이 껍데기만 남는 상황에서 뭐냐? 이 착각이 말이죠. 착각이 우리 자신을 감쪽같이 속여요. 여러분들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탓하고 척이 어떤 게 옳으냐? 제가 21초짜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가슴에 촥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21초짜리입니다.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킨을 하나하고 다시 하나하고 치킨을 왜 사왔지? 치킨 타올 사오라니까요. 치킨하고 떼타올 사왔어요. 그리고 서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행동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결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략 보면은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저 때는 이렇게 했어, 그것이 원인의 결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누군가의 행동이 저거 들을 거 없어, 저 연당 강의 저거 들을 거 없어, 그러면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원인과 결과를 만들지 않는 지역 대표님들로서 각 지구의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원인과 결과에서 한번 봅시다. 자, 원인을 파악합시다. 여러분의 지역의 원인을 한번, 각 클럽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겁니다. 그 파악을 해보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파악해봅시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 영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조정하자는, 원인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원인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조정을 말입니다. 왜 이대로 무너지려고 그럽니까?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표님들이 어느 지역을 맡아서 그 클럽의 활성화를 시키면 덩달아서 다른 클럽도 활성화가 됩니다. 또 대표님이 그 활성화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지역이 전부 다 무너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상관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에서 보면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에서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은 언젠가 무엇인가 의해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노타리의 현상이 우리 선배 노타리안들, 그 먼저 노타리안들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17개가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대로 이대로 멈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인과 결과를 보면 입회할 때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회장 임기 때만 입회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업상 입회해주고
그 다음에 말이지, 이 동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누구 따라서 오고, 이런 현상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정기 모임 참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 모임 참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노타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들어오신 분이 탓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교육하고 다듬어주고 이해시키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느냐? 파벌주의,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상명하복이에요. 이 노타리에서 말이죠, 지역 대표를 맡든 총재를 맡든 회장을 맡든 이것만 맡으면 완장창거에 반은 죽어. 그 앞에 서서 말 잘못하면 반을 죽는 거라고. 이런 인식이 우리는 버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기 모임에 참석하면 인성 망가진대요. 인성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뒷담화 까고 뒤에서 욕하고 편 가르고 인성 망가진다는 거. 그 정기 모임을 뭐하러 나오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아까 DEI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직이 다름을 인정하는 조직인가요? 다름을 인정하는 조직이네. 이걸로 인해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도 못합니다. 내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쓰고 보니까 한 100가지가 나오는데 시간을 조금 준다고 그래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언어의 품격이 없고 행동의 품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노타리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흘러갑니다. 노타리 가치, 노타리 목적은 경시하고 형식적인 측면을 증시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타리 목적을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시하고 형식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나 지역대표나 총재가 내세운 도덕적 기준이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옳습니까?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강요, 교육을 수없이 해도 원칙 없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당연시여, 내가 완장 찼으니까. 그 다음에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앞서는 거예요. 뭔가를 과시하고 싶어. 그것을 말이죠, 가우다시 잡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반장도 못된 분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 이거예요. 에? 기회가 있다면 탈회하고 싶대요.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느낌을 들도록 우리는 만들고 있나요? 제가 2012-13년도에 미국의 GS 단장으로 6310 지구를 갔었습니다. 이때 갔을 때 제가 한국 노타리에 대해서 강의를 30개 클럽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강의를 하다 말았습니다. 창피해서. 왜 그러냐? 이들은 어느 클럽은 20년, 어느 클럽은 30년, 어느 클럽은 60년, 어느 클럽은 70년, 어느 클럽은 50년. 클럽마다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클럽 하면 손씻기 운동하는 클럽, 그 클럽 하면 오드리 헵번의 발자취를 따라서 봉사하는 클럽, 어느 클럽은 목욕 봉사하는 클럽. 클럽마다 정말 프로젝트가 70년, 회장이 바뀌든 말든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노타리가 2027년 11월 11일 날이 100주년 된다고 그러지만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몇십 년씩 하고 있는 클럽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타리 봉사를 한다고 모여갖고 프로젝트하고 해마다 요번에는 라면 주고 그 다음에는 김치 주고 어떤 된장 주고 그 다음에는 뭐 옷 갖다 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럽마다 프로젝트를 왜 모은답니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지속성을 가지고 정말 그 클럽 하면 야, 그 봉사 참 대단하게 멋지게 봉사하고 있구나. 배우고 싶다, 따르고 싶다. 그 클럽에 가서 나도 그런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동기 유발을 시키고 가치 창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노타리는 메가 트렌드가 없어요. 클럽, 그 클럽 하면 참 그 클럽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야, 멋지다. 배우고 싶다. 그 클럽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사에서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여기 볼펜을 가지고 와서 써보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공진 상태에서. 그래서 미 우주 비행사들이 이 볼펜이 안 나온다. 한번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박사 10분이 10개월 동안 100만 달러를 들여서 볼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 경쟁하던 시절이었는데 미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만나갖고 소련 비행사에게 볼펜을 숨겨놓고 씩씩 웃어가면서 소련 비행사 보고 물어봅니다. 니네는 우주에서 뭘로 쓰냐? 그랬더니 아무 거리낌이 없이 연필로 쓴대요. 자, 그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노타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이고 형식 취하고 이런 것이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연필로 쓴다는 거예요. 노타리 목적이 뭡니까? 이 노타리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상실한 조직이 됩니다.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상실한 조직이 되고 그에 따른 여파들이 쩍쩍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표의 혼란, 리더십의 약화, 의사결정의 지연, 팀워크의 붕괴, 동기부여의 상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타나면서 목적을 상실한 조직이 무너져 가는 과정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시라고 또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회원 증강 사례, 회원 증강은 어떻게 늘렸다, 재단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뒤로 봅시다. 제가 뭐 총재님들 욕하려고 이게 나온 건 아니지만 지구는 잘못된 성과 위주로 가서 변칙이 지나쳐요. 변칙이 지나쳐 성과 위주로. 그 다음에 총재님들은 당신 임기에 여기 총재님도 계신데 죄송해요. 역점 사업을 회원들의 돈을 걷어갖고 역점 사업을 해갖고 자기 임기 때 나 이런 역점 사업 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총재님들은요 응원대장이에요. 각 클럽 응원 잘한다. 야 니네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총재님들이 황제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한번 똑똑히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총재님들이 당신 임기 때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한다, 누구는 뭐 이렇게 한다, 누구는 학교 지어줬다, 누구는 뭐 어디 가서 뭐 했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정말 각 클럽이 정말 봉사의 가치를 못 느끼는 클럽, 봉사의 활동을 못하는 클럽, 이런 클럽을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경험 쌓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응원대장님이시여, 응원대장. 자,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건 위서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들도 당신 임기에 때만 형식 취하려고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있고 개선점이 없어요. 개선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요 불신, 불만, 불안이 깊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감히 지구에다가 내용 증명 못 보냈어요. 요즘은 그 총재 때 내가 안 도와줄 거예요. 그 싸가지 없어 안 도와줄 거예요. 그 총재 말에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이 지구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을 붙여요. 내가 이거 클럽을 쪼개 할 테니까 너네 이렇게 총재 이렇게 해줘라. 이게 뭐냐 그러면 후유증이야. 회원 진강만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조건을 제시해요. 우리 심지어 소를 한 마리 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었어. 이게 조건 반사적인 이런 행위들, 이게 불신,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코테스의 침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테네 교회 케피소스 강가에 119년 된 호텔이 멋진 게 있어요. 그 건축물은 바로코 방식으로 지어져 있어요. 경치도 너무 좋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 그 호텔을 다녀갔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도 그 호텔에 묵어보는 것이 버킷리스트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마지막 순간에 거기 가서 지내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년에 지배인들이 한 명씩 바뀌어요. 1년에 지배인들이 바뀌는데 언제부턴가 지배인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키 큰 사람이 들어오면 적은 침대를 줘요. 키 작은 사람이 들어오면 큰 침대를 줘요. 그리고 안락한가 보다 하고 누워서 있으려 그러면은 지배인과 그의 멤버들이 나타나서 키 큰 사람 침대 바깥으로 나온 발을 잘라, 목을 잘라, 손을 잘라, 다 잘라버려. 자기 틀에 맞춰서. 키 작은 사람들은 키 큰 침대에 누워 있으면 도로래를 달아서 다리를 늘려 목도 늘리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 기준으로 전부 다 옳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타인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탈이에요. 정말 품위 있고 멋진 사람들이 들어서 활동하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앉는 게 뭐냐? 목 잘릴까 봐, 다리 잘릴까 봐, 손 잘릴까 봐 자기 틀에다 놓고 맞춰서 잡아당기고 자르고 문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자기들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뇌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회원들이 들어와서 이거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코테스의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세대 클럽을 만들자, 신입회원 젊은 사람 넣자, 클럽에 젊은 사람 들어가지고 요즘 딥페이크로 뭘 만든다든, 딥페이크로 배터리까지 또 소리를 질렀더니 다 달아버리네. 예를 들어 젊은 신세대가 돌아가지고 딥페이크로 뭘 만든다든가, 라리로 갖다가 음성 변조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여러분들 수용 안 해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 비성적인 판단을 내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최고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그리고 자신을 거스리는 사람은 보복혀. 틀림없이 보복혀. 어떤 방법으로도 보복혀. 저도 프로코테스의 침대에 여러 번 잘렸어.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심을 상상력으로 해요. 질투심도 상상력으로 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해요. 그래놓고 끝에 가서 뜻대로 안 되면 슬프다, 괴롭다, 본인 혼자서 고민한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친교와 봉사를 하고자, 누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누구는 선의와 우정을 다하고자, 누구는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자, 누구는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입회하였지만 클럽에 인간의 도덕적 잔혹함에 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탈에 들어와서 체험, 배움, 의미, 보람, 가치, 친교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문제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걸 한번 봅시다. 어느 병원이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서비스도 잘 돼 있고 친절도도 최고예요. 그런데 병원 평가를 해보면 최하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컨설팅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컨설팅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잘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뭔가?
그래서 다른 컨설팅 팀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환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데다가 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이뤄갔더니 환자들이 만족도를 가져가더라. 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회원의 입장에서 노타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답은 있으나 의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누가 총대 메고 앞장서서 해야 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블랙잭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20일만 맞추면 돈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여기 가서 게임을 하면 돈을 잃는 율이 80%예요. 그래서 MIT 공대 수학의 천재들이 이게 도대체가 문제가 뭐냐? 이것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고 직접 라스베가스에 가서 실험을 해봅니다. 돈을 엄청 땄어요. 이것이 실화가 돼갖고 영화도 나왔고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럴 확률표를 공개했고 인터넷에도 있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카지노 편의점에도 이걸 팔아요. 돈 딸 수 있는 편의점에 이걸 파는데 아직도 변함없이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잃고 거기에 편승돼서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적의 관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공간에 108분 동안 유해를 돕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우주항공선을 하나도 개발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보다 1초라도 더, 소련보다 1초라도 더 높이, 더 발전된 우주항공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렵다. 어렵지만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폰 브라운 박사에게 우주에 달나라에 가가지고 우주인을 데려오는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랬더니 폰 브라운 박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의지.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의지, 해보겠다는 의지, 할 수 있다는 의지, 여러분의 관심적인 의지를 가질 때 한국 로타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 갔습니까? 그 막강한 의지는 다 어디 갔느냐는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로부터 8년 뒤에 달나라의 아폴로 11호가 갔다 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소련한테 그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도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농구에 가면 허슬 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가면 몸을 던져서 안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점수를 따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내 편한테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허슬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5, 26년 여기 계신 지역 대표님들이 허슬 플레이처럼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할 때 한국 로타리의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여의 사람.